트럼프 후보가 더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리스 후보는 추가 토론을 하는 게 대선 후보들의 유권자에 대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인 존 툰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와의 두 번째 토론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의 과거 측근은 100% 또 다른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토론도 점수로 평가로 이어지는데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 잘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완승한 뒤 해리스 후보는 4,700만 달러라는 거금이 거쳤고, 트럼프 후보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최대 커플당 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기금 모금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IT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발언을 한 것이 해당 지역인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애완동물은 안전하다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애틀란타와 라스베가스, 필라델피아 등 경합지역에서 흑인계 유권자들의 투표 동력이 눈에 띌 만큼 강해졌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음모론을 퍼뜨리는 젊은 극우 여성 인플루언서와 허리 아래를 껴안을 정도로 가깝다는 게 드러나면서 측근들도 비난하고 두려워합니다. 로라 루머라는 여성인데 우버와 리프트사로부터 손님 거부 조치를 당했고, 트위터에서도 쫓겨났을 정도로 특히 인종차별 발언이 지독한 여성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 영향력에 대한 분석 뉴스도 많은 금요일입니다. 노스다코타 판사가 노스다코타의 거의 모든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에 이자율을 0.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일신입니다.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트럼프 후보가 오늘 본인의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는 최근에 산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그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트럼프 골프장에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 내용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탑뉴스로 나와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엘라바마주 부재자 투표용지 벌써 발송했고요. 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발송을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의 토론을 안 한다부터 전해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게 너무나 지금 위험한 여성이 옆에 그것도 딱 달라붙다 있다. 이게 이제 더 큰 뉴스가 되는 것을 공화당은 원치 않고, 더군다나 이제 이 여성이 주이시입니다. 주이시인데도 또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요즘 멜라니아 트럼프는 토론하는데 가지 않았고, 이 여성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많은 주변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이제 이런데 트럼프의 정책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캠페인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게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해서 공화당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의미 있는 흑인 유권자들의 움직임, 물론 그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몇몇 경합주의 특정 그룹들이죠. 그 특정 그룹 가운데 바로 이제 애틀란타에서, 네바다에서, 무슨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요, 펜실베니아에서 흑인 유권자들인 겁니다. 이제 이런 뉴스까지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오후에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는 바이든 후보와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지고 나면은 리매치를 원하는데, 나는 이겼기 때문에 리매치를 할 필요가 없다. 또 두 번을 통해서 모든 이슈들을, 중요한 경제라든가 이민 다 다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토론에 나가는 게 본인을 절제하고 현직인 그 카멜라 해리스를 공격을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내내 90분 내내 공격받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다 맞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의 토론을 받고요. 만약에 두 번, 뭐 세 번이라고 치면 마지막이라고 치면 또 다른 게 있다면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도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고 마음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를 뭐 캐릭터라든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비교가 될 테고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캠페인에선 좀 안 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상원에서 넘버 1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넘버 2가 당연히 제 원내 총무겠죠. 노스다코타가 지역구인 존 튠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시 응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해야지 된다. 우린 다시. 해리스 후보는 토론 끝나자마자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감도 붙었고 해서 첫 번째 너무나 큰 실패,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여줘야지 된다는 뜻에서 그게 이제 트럼프에게 좋다. 나가서 해리스가 다시 토론하자고 하는 것에 응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 물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토론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해리스 후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접했는데 굉장히 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이런 정도를 공화당 사람들에게도 심어줬잖아요. 그걸 다시 깨버려야지 된다는 거죠. 뭐 그건 한 번의 럭이었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앤토니 스칼라무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너무 이 남자를 젊은 남자를 사랑을 해서 말하자면 그 홍보 디렉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백악관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뭐 옷을 잘 입어야지 된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무슨 뭐 타이도 무슨 브랜드를 해야지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막 이 전후좌우 천방지축 비슷하게 하다가 열 하루 만에 해고당했나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뭔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뭐 열 하루 만에 해고당했으니까 그 세월이 오래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단하게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후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본인이 졌다는 걸 안다. 말했잖아요. 어제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리매치라는 것은 진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긴 사람은 리매치를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첫 번째 토론에서 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스핀룸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대기하는. 그리고 이제 이 토론할 때 토론자들의 대표들이 대기하고 있는 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뭐 수백 명 이상 됐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럴 때 후보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그 스핀룸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거 ABC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트럼프 후보도 졌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또 마초맨처럼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할 것이다. 모르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이번 선거가 토론 한번 잘못한 것으로 이 이슈가 굉장히 될 정도의 주목받는 선거 캠페인이고 대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토론 잘해도 진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트럼프의 굉장한 측근이었다가 트럼프와 거의 원수가 된 뉴저지의 전 주지사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 크리스 크리스티는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트럼프와 갈라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의 사위의 아버지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를 기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레드 쿠슈너가 엄청 싫어했죠. 결국은 이 사위냐 크리스 크리스티 측근이냐에서 사위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와 결별을 하게 됐는데 검사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주지사가 되기 전에 해리스 후보에게 하지 말아라. 그만하면 충분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그 많은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 토론에서
뭐 카멜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도 첫 번째처럼 그만큼 많은 좋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엄청난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Maybe 해리스 측에서도 말로서는 우리 다시 대결하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만하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토론에서 정책 비교라든가 지금 항상 현 정권의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이 불만을 뚜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줄 말이 없다던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다 지금 피해갔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엉뚱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그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크리스 크리스티 공화당은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정했던 이유 자체가 이런 이유였었죠. 왜냐하면 일찌감치 토론을 해서 만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보통 9월 뭐 이때쯤 토론이 대통령 후보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정말로 이 트럼프 후보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진 것에 대해서 마초맨이기 때문에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도 뭐 쉽게 짐작해 볼 수는 있고요.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조금 넓어졌네요. 물론 아직 날짜가 많이 50일도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추세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에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뭐 해리스 후보가 전체적인 여론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이 토론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잘했다와 트럼프가 잘했다가 53%대 24%로 29% 차이입니다. 그럼 토론 직후에 CNN에서 다 토론 함께 보고 뭐 600여 명에게 물어본 그것도 26% 차이로 해리스가 잘했다 하니까 이 로이터와 입소스가 조금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본 사람들은 해리스가 30% 가까이 25%에서 30% 정도 잘했다고 보니까 이건 완승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로이터와 입소스 1690명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 1450명이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오차 범위는 3%로 잡았군요. 하루 사이에 토론하고 4,700만 달러가 거쳤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알 수 있냐면 왜 바이든 대통령이 나 이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하루 사이에 거친 돈 그때는 정말 역사가 뒤집힌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걸 준비를 못했던 거잖아요. 해리스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엄청난 역사 때 8,100만 달러가 거쳤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번에 토론하고 4,700만 달러 거쳤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만큼 민주당의 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60만 명의 개인이 이건 다 투표장에 나간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틀란타, 라스베가스, 필라델피아 등 경합주의 경합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올 다 그런 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가 많은 곳에서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흑인계 유권자들 투표 동력이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이 여론조사는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 여러 뭐 Every Town for Gun Safety, Rolling Sea Action Fund, PAC 그리고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 이런 데서 해서 이제 또 더 힐이 종합을 해봤더니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은 토론 있기 직전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토론이 있고 난 뒤에는 아마 maybe 해리스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도 있네요. 미시건이죠. 미라키, 위스콘신 다 경합주입니다. 라스베가스, 필라델피아에서 물어봤더니 74% 민주당은 대단히 투표할 동기가 생겼다. 이건 이제 바이든이 나간 뒤죠. 이번 토론 직전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나가고 나서 바이든도 물론 흑인을 위해서 많이 잘해줬지만
실제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걸 힘을 받아서 하원까지 지금 뭐 한 4석인가만 가져오면 되니까 하원까지 민주당이 가져서 하킴 제프리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글쎄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과 흑인 하원 의장이 될 수 있을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걸 꿈꾼답니다. 그리고 81%의 흑인 유권자가 해리스 후보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79%가 부통령으로서의 직무 능력을 지지한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부통령으로서의 직무 능력이라는 것을 사실 사람들이 별로 따지지 않잖아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없으니까 다 이게 분위기구나. 분위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건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71%가 많은 것이랍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지금 물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남성들, 히스패닉계 남성들은 트럼프를 좀 더 많이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들어간 뒤에 아직도 물론 젊은 남성,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성과 을 놓고 트럼프와 해리스를 비교할 때 남성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하는 것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 84%까지 나왔고 더군다나 그럼 이런 것들을 부통령 후보가 조금 감싸 안으면 좋은데 벤스에 대한 비호감이요. JD 벤스 부통령 후보 63%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밖에는 이제 낙태, 총기 폭력, 상식적인 총기 안전 정책을 원합니다. 1,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 군데에서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밀와키, 라스베가스, 필라델피아에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제 공화당 내부에 가장 강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도 굉장한 경고를 받는 게 있거든요. 이게 토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9.11 추도식에 가서 엉뚱한 말 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로라 루머라는 34살인가 아무튼 30대 초반입니다. 35살 아래고 주이시 여성인데 이 여성이 요즘 너무 트럼프 그 후보와 짝 달라붙어서 트럼프 후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음모론자고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하고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진이 지금 뭐 레딧 같은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성이 또 트럼프와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데 옷을 거의 벗었어요. 소매 없는 뒤에는 다 파진 그런 앞에도 막 가슴만 강조된 그리고 막 짝 달라붙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트럼프가 아래 허리를 딱 껴안는다는 미국 사람들이 허그를 많이 하지만 아래 허리를 꽉 잡고 껴안고 키스하고 하는 일은 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내면서 트럼프와 자신의 그 친밀도 같은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데 이 여성이 사적인 것은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그 X의 팔로워도 120만 명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의 X 팔로워를 다시 그 액티베이션을 시켜줬는데 그전에는 하도 인종차별적인 것을 하니까 금지당했었습니다. 아주 극우 액티비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치인이 돼보려고 플로리다주에서 2번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그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는 전 대통령으로부터 너 잘했다. 예비선거 한 번 됐었거든요. 2번 다 됐었던가요? 뭐 이런 얘기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후보와 토론 날에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가지 않았는데 그 대통령 이 트럼프의 전용기에 대통령 전용기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그 전세기 비행기에 같이 타고 내리고 하는 장면 9.11 그 추도식에도 같이 등장해서 공화당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방소에 갔는데도 같이 등장했고 또 토론에 대해서 제일 이제 지금 유명해진 발언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IT 이민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의 고양이도 먹고 개도 먹는다. 이거 창피해서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게 바로 이 여성이 퍼뜨린 얘기입니다. 뭐 JD 벤스라든가 테드 크루즈,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이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는 없었을 때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9.11 추도식에 가서는 이거 내부 잡이다. 음모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소방국에 가서 했는데 이 얘기도 역시 이 로라 루머라는 젊은 액티비스트가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까지 가장 강한 동맹이다 하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죠. 조지아주에 막 싸웁니다. 이 X에서 이 두 여성이 뭐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이 루머의 조언에 트럼프가 의존하면 큰 실수다. 마가와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도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저렇게 하는 여성을 옆에 저렇게 딱 붙여서 두는 것은 너무나 트럼프에게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도요. 인도계라고 만약에 당선되면 백악관에 뭐 칼의 냄새가 풀풀 풍길 것이다. 아니면 어떤 연설 같은 것도 콜센터를 통해서 할 것이다. 왜냐면 인도계 사람들이 어디 전화 걸어서 뭐 상담해 준다던가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 받는 건 많잖아요. 콜센터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인종적인 비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조심하라는 건데 트럼프 후보는 그리고 이 여성은 본인을 자랑스러운 이슬람 혐오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는 어드바이저에게 이 여자에게 캠페인에서 일할 자리 좀 줘라 하는데도 캠페인 본부에서 이 여성을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때마다 이제 트럼프 그 후보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트윗에 또 막 이렇게 사진 올리고 뭐라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올리고 하면 트럼프가 또 손으로 답장을 써준답니다. 로라 알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2023년 8월 달에는 또 반역자는 위험해. 다 찾아내야지 돼. 뭐 이런 루머가 트윗하면 요즘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일에 이 루머라는 여성이 로라 루머가 내 생일인데 이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생일 축하해. 너 정말 환상적이야. 판타스틱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던가. 이래서 이 여성이 이슬람을 암덩이라고 제일 먼저 불렀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우버, 리프트 여기 이슬람계의 그 운전자가 있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버하고 리프트에서 우리 거 타지 마라 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어요. 트위터도 금지시켰었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제 회생시켜줬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레드 플래그다. 저런 사람이 중요한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 옆에서 있으면 안 된다. 하원 민주당의 원내 대표까지 얘기를 할 정도의 그 위험 수위라는 겁니다. 하킴 제프리스가 저 사람은 인종차별 발언을 가장 극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병적인 거짓말장이고 9.11 사태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인데 리더는 이런 인간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로라 루머라는 극단주의자라는 거.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큰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가장 측근해서 무너져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미국 주요 신문 탑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뉴스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신문이 이제 하루 늦었으니까 어제 있었던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우주인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이 타고 우주 유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신문은 전부 일면의 탑 뉴스인데 이건 저는 간단히 지나가겠고요. 억만장자니까 우주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거죠. 별들 사이에서 산책을 자레드 아이작만 우주 유용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된 거다. 우주화가 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USA 투데이가 제일 위에 이렇게 실었고요. 다른 신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뉴욕타임스가
개인이 이렇게 우주에서 산책을 한다. 별 사이를 산책하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대단한 노력과 인류의 새로운 여정이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엔지니어 그 분야에서는 추진력도 대단하고 뭐 천재 비슷한 그런 감각이 있는 천재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또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의욕과 야망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뭐 정치 신문이니까 보면은 오늘 일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그 해리스 후보가 지금 어제부터 이 내용 많이 나옵니다. 어제 해리스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두 군데서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파란 주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만큼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유일하게 트럼프가 2016년과 2020년도에 다 이긴 경합주 중에서 다 이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화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이런 시기에 두 군데나 그렇게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펜실베니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14번째가 되나요? 펜실베니아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파랗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거친 그 말의 정치.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액티비스트 여성의 그 생각과 그동안 해왔었던 발표했었던 것을 트럼프 후보가 많이 이제 차용을 한다는 것. 물론 뭐 그 여성만 혼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친 말의 정치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이 아닌 해외 다른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을 것을 이제 그 많이들 조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 집행기관들이 엄청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졌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만약에 지면 트럼프 후보는 감옥에 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부하고 실제로 여러 주에서 그동안 이제 공화당이 많이 그 운동을 해온 결과 뭔가 조금만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통과했던 것도 선거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던가 질질 끈다던가 트럼프 후보의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오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에서도 그런 개표 과정에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없으면 좋은 거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당히 지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점점 트럼프 후보는 말의 수위를 높여가고 거기에서 이제 막 자양분을 쫙 빨아들이듯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견을 트럼프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뭐 세뇌라는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는 뭐 요즘 미국 뉴스가 하도 뜨겁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많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적인 권한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해서 러시아에 깊숙이 공습을 단행할 준비까지도 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일면에 크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면은요. 트럼프 골프장 렌초 팔로스 버디스 요즘 너무 고생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산사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해서 그래서 트럼프의 내셔널 그 골프 클럽 햄버거가 지금 $25 하던데요.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적어준 것 보고 알았어요. 그 트럼프 골프장에 그 먹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좀 포멀한 데도 있고 캐주얼한 데도 있고 그 야외 그 밖에서 캐주얼한 데서 파는 햄버거가 지금 $25래요. 그런데 이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 주위 다 팔로스 버디스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산사태 위험 아주 심하다고
트럼프 후보가 이 골프장을 산 게 2002년도에 그 골프장 원래 주인이 파산했어요. 18번 홀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바다로 미끄러진 뒤에 그래서 이제 이걸 샀죠. 해서 원래는 트럼프 후보가 여기다가 이제 막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집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골프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잖아요. 일주일에 뭐 9인치에서 12인치씩 움직인다고 하고 균열되고 그리고 기초 기반에서 미끄러지고 뭐 화재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산사태 지역에서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뭐 많게 1인당 25만 달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커플 50만 달러인 그런 기금 모금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은 아니고 기자회견을 바로 그 골프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소개해 준 것은 이 골프장도 트럼프 후보가 비즈니스 사기로 했다. 왜 고무줄처럼 융자 받을 때 많다고 늘리고 그리고는 세금 내야 될 때 줄이고 하는 거기에 이 골프장도 그 포함이 되는데 이 골프장에서 뭔가를 이제 막 지으려고 했었던 그 땅에 짓지 못하니까 그 땅을 말하자면 기부를 했다. 트럼프가 자선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2,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00만 달러 주고 골프장 샀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자선이다. 이게 이제 자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이게 트럼프 후보가 그 비즈니스 사기 이거 들어갈 때 이 골프장 얘기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4,500만 달러인가 또 벌금 내라는 거 받은 것 있죠. 그리고 이 골프장에서 막 여기다가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서 그 주변 집들은 뭐 경관을 해친다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허가 없이 70피트의 깃대를 세워서 물론 이건 대통령이기 전에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10년 이상 그 해안위원회와 갈등이 있고 왜 집에 뭐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제대로 하려면 막 뭐 퍼밋 받아야지 되는 거 까다로운 거 미국에서 다 뭐 집 가지신 분들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거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맘대로 지어. 뭐 그냥 뭐 법정에 가서 시간 끌면 되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전하면서 역시 이제 이 골프장도 뭔가 산사태 위험지대에 있다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함께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 오늘 그 미국의 신문이 이제 안쪽으로 많이 내놓은 거 물론 오하이오주에서는 일면에 나와 있는데 어제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의 시청뿐만이 아니라 학교 두 군데 학교도 대피를 했거든요. 또 그 운전면허국인가요? DMV가 뭐죠? 디파트먼트 운전 무슨 국 아무튼 DMV도 그런데 학교는요 IT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두 군데에 폭발 위협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은 토론에서 부통령은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다 합작을 해서 또 트럼프의 액티비스트 여자 액티비스트 이런 사람들이 IT 이민자들이 뭐 어디서 남의 거를 갖다가 훔쳐먹고 애완동물을 먹고 한데 이거 혐오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잖아요. 색깔이 까만 사람들이잖아요. IT계 사람들이.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인종차별의 혐오인 겁니다. 이런 종류는. 그래서 이제 막 위협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피령이 내려지니까 시장이 스프링필드의 랍로 시장이 여러분의 애완동물 안전합니다. 이민자들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스프링필드가 보니까 컬럼버스와 데이튼 사이에 있네요. 한 뭐 6만 명 정도 사는데 최근에 이 시에서 정략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시가 너무 죽어가니까 사람들을 들여서 백인들이 하지 않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IT 이민자들이 많이 일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합법적인 체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한 곳을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 드와인 이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나가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화당에서 계속 이민자들이 너희들의 일자리를 가져가 너희들이 안 하는 일을 해주고 있죠. 죽어버린 러스트 벨트로 완전히 낙인이 찍힌 그런 도시를 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도 있죠. 단기적으로 뭐 같이 써야지 되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해서 지금 공화당인 마이크 드와인 트럼프 후보의 뭐
측근인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도 지원 좀 해줘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인들이 안 하는 일을 그럼 누가 할 건데? 그럼 점점 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사라지는 도시가 되고 말 거야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자꾸만 남을 비난을 해서 이제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시각을 보는 거고, 경제 전문가나 도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아니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스프링필드가 아주 핫한 지역이 됐고요. 어제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게 말씀드렸었죠. 11살짜리가 IT 이민자가 미국 운전면허증이 아닌 IT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 한국 국제면허증 갖고 운전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스쿨버스와 충돌을 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IT계가. 그래서 학생이 하나가 숨졌는데 한 학생만 숨졌고 뭐 수십 명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11살짜리의 아버지가,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시더군요.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숨지고 나니까 그게 IT계였다 해서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IT계가 말이야 IQ도 낮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도저히 우리 아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어제도 굉장히 이제 호소를 하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숨진 것도 그런데 이거는 살해가 아니라, 살해라고 표현하거든요. 트럼프 캠프 측에서 살해가 아니라 교통사고다. 그러니까 정말 그 백인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안 그럴 텐데 제발 이런 증오의 문화를 퍼뜨리지 말아라라고 아버지는 하고 있고, 스프링필드는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창피한 거죠. 이렇게 미국이 쇠락하고 있는 거죠. 쇠락한 러스트벨트를 살린다 하는 그 뜻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같은 트럼프 후보의 얘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뉴스를 점검할 때는 이 그 경합주의 쇠락한 지역, 또 시골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누구나 다 좋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이민자들은 다 이상해하는 거,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돌아 영향이 온다니까요. 잠시 뒤에 이자율도 조금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보니까요. 자동차 그 페이먼트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그 소비자들이 뭔가 그 돈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동차와 집페이먼은 웬만하면은 미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 그 소비자들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다음 주에 이자율을 얼만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봤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주에 0.5%다가 아직은요 47%예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5%였는데 15%에서 47%로 하루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오늘이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죠. 뭐 내일이 지나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아마 어제 그 빌 더들리 그 뉴욕의 연준 그 총재가 0.5%를 인하할 만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라기보다 그럴 만한 명분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이자율을 조정할 때 0.25%로 하는 게 표준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면은 0.5%로, 이건 이제 선제 공격하듯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여전히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현재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연준은 경기 침체 없으면서 이자율,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연착륙이잖아요. 이걸 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제 저는 이제 뉴스가 뻔하게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0.5%로
내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 이거 해리스에게 도움 주려고 그런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웬만큼 2% 연준의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2.5%까지는 왔잖아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그렇게 핫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정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이런 데이터들이 0.5%를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핵심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나빴잖아요.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0.3%나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택시장 때문에, 주택시장이 값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고 11월 달에 한 번 더 있고, 아무튼 다음 주에 이자율 인하는 0.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뭐 한번 보죠 뭐. 네. 그리고 9월 30일까지 사실은 또 어떤 예산 이런 거 의회에서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또 연방정부 폐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곤란합니다. 공화당의 극우들이 이거 연방정부 문 닫아도 좋아, 지출 엄청나게 삭감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지금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연방정부가 만약에 문을 닫아봐요? 그러면 민주당은 닫길 원치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 공화당 때문에 닫았다 하니까 공화당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 존슨이 쫙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 영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너무 닮고 싶은 사람, 그냥 선망의 대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 좋고, 이런 뭐 팔로워가 2억 8,500만 명이나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내가 봤다, 토론을 보고 나서 나는 해리스로 지적을 했다 하는 게 영향을 미칠까? 유명인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그 선거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힐러리 클린턴이야 뭐죠? 뭐 5만 사람들 다, 조지 클루니는 뭐 늘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조지 클루니뿐만이 아니라 뭐 비욘세 지지도 받았고요. 그때 비욘세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요. 그래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가 너무나 엄청난 것인 것뿐만이 아니라, 왜 특별하냐면 해리스 후보도 전형적인 후보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알려졌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 아니 테일러 스위프트가 내가 공부해 봤더니 이 사람을 나는 지지해야지 되겠어 하면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든 정치인들, 오래된 기성 정치인들 안 믿습니다. 제도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별로 안 믿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유명인이 이거 안심하고 해도 돼요, 이러면은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딱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지금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민주당을 지지한다 해서 괴물로 삼는 거지, 공화당 청년들도 좋아해요. 테일러 스위프트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여론조사 보면 16%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지층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층에 굉장히 지금 아마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22살의 대학생인데, 제가 공화당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확신을 가지고 해리스가 맞다고 하면 그건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거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도움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을 때, 그때 이제 보면은 매거진의 그 오프라 윈프리의 뭐 오프라 윈프리를 이거는 약간의 그 어떠한 그 변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적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는 해리스를 잘 모르는데, 저 사람 잘 몰라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괜찮아 하면은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사람,
우상으로 삼고 싶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날 딱 지지한다 하니까 토론한 밤, 토론 끝나고 나서였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영감을 받은 팔찌 요즘 이 카멜라 해리스, 팀 월즈 선거 캠페인 가면 젊은이들이 막 차고 나오잖아요. 그거 이 사이트에서 솔드아웃 됐대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저 돌아왔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네요. 노스다코타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됐습니다. 그게 202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한 24주일까지는 이게 괜찮다 하는 그 원래의 낙태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낙태를 이렇게 거의 금지하면 여성의 생식 자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안전, 행복 추구의 권리를 바탕하는 것이다. 노스다코타는 지금 클리닉도 없습니다. 그 같은 그 판결이 나온 뒤에 한 군데 딱 남아있던 클리닉이 미네소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검찰총장은 또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정치인들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낙태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낙태에 관한 권리 이런 그 투표권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많은 지역에서 뭐 네브라스카에서부터 사우스다코타 뭐 네바다, 뉴욕 뭐 이런 데서 11월 선거는 역시 낙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선거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되고요. 주말 너무 좀 찬란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날씨도 쌀쌀해졌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